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반려 황금알과 함께 하시는 분이죠. 공시의 달인 변영인 고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시달인 공달 변영인입니다. 고수님은 맨날 공시 보세요? 공시를 매일 보죠. 항상 장 마치고 통상적으로는 저녁 7시 이후에 공시를 보면 당일의 모든 공시가 다 제출이 되는 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전날 제출했는데 다음날 아침 7시 20분에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걸 새벽 공시라고 하는데 거래소에서 승인이 좀 늦게 떨어진 경우. 고수님의 저녁이 그렇게 모아 쌓여서 그런 황금알이 되었나 봐요. 그렇죠. 얘가 공시알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 알려주실 건가요? 예, 앵커님, 우리 2023년 햄버거 종목 혹시 잡고 싶지 않습니까? 아, 당연히 잡고 싶죠. 혹시가 그렇죠. 아니라 당연히. 네. 그렇다면은 반드시 꼭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공시? 당연하죠. 공시를 봐야 되는데 네. 공시 속에 모든 내용들이 숨어 있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좀 드렸던 이유 중에 네. 공시만 제대로 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우리 수박이도 햄버거 종목 잡고 싶니? 잡고 싶니? 혼자야? 장충 같았어? 2023 이 햄버거 종목을 잡고 싶다면 반드시 공시를 꼭 봐야 되는데 이 기업의 공시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좀 복잡하다고 좀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공시가 너무 어렵게만 접근해서 그래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공시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2023 공시 보고 수익 보고 또 보고. 오늘은 우리에게 흔하지만 잘 모르는 공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야 악재야 진짜 쉬운 황금알 공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유상증자 대 무상증자. 통상적으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호재로 인식합니다. 유상증자는 악재 아니었어요?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유상증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방식은 세 가지. 여기서 호재로 좀 인식되는 유상증자의 방식이 바로 제3자 배정. 회사가 특정 지정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입니다. 자금이 먼저 들어오니까 회사의 가치 반영은 먼저 선행되죠. 그런데 주식은 1년 이후에 회사의 가치가 현재보다 더 나아진 상태에서 신주가 유통되다 보니까 호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의 악재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반 공모 그리고 우리가 주주 배정 두 가지 방식인데 비교적 단시간에 시장에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유통된다.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죠. 이 우려감 때문에 악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에 주목해야 된다? 바로 자금 사용 목적. 증자의 목적 공시를 좀 보면 여기서 시설 자금이나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은 이 사업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움직임이나 어떤 기대감을 좀 수반할 수 있는데 반대로 단순 운영 자금 또는 채무 상환 자금은 악재로 좀 인식되곤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메타랩스 202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에 300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좀 밝히면서 다음날 종가 714원 대비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 다음날까지 상승 흐름을 좀 보이면서 이 거래일마다 5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파라텍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무 상환 자금에 50억 원을 좀 배정했고요. 시설 자금은 50억 그리고 운영 자금 91억 원을 배정했는데 주식을 발행해서 빚을 갚는 자 이런 행태가 사실상 주주의 입장에선 그렇게 밝아온 소식은 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사 일반 공모 유상증자 최초 공시한 이후에 23% 급락했습니다. 지금 유상증자 발표 대비일로부터 현재일 최근일 종가는 무려 마이너스 40%. 아니 그러면은 유상증자 공시가 뜨고 매수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통상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발표가 되면 아이러니하게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이미? 그렇죠. 소문이 나거나 미공개 정보가 좀 유출되면서 이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올라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미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금 사용 목적 이 용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일반 공모 유형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면 사실상 단기 악재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보유 지분 물량을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반드시 증자하는 목적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유상증자 속에서도 좋은 유상증자와 나쁜 유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무상증자는 그러면 대부분 다 좋은 거죠? 그렇죠. 무상증자 공짜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현저히 적은 거래량을 거래 활성화 관점에서 주식의 수를 늘려준다면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가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솔직하게. 네. 무상증자도 좋은 무상증자와 그렇죠. 나쁜 무상증자가 있어요? 지난 5월이었죠. 지난 5월 무상증자의 최대 태풍이라고 불렸던 로터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한 주당 무려 8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했죠. 무상증자 권리락가 이후에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주가 유통되는 시점에서는 막대한 차익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거의 뭐 바닥권이죠. 무상증자 공시가 나면 매수하고 네. 무상증자가 유통되는 시점에 가기 전에 팔면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무상증자의 권리락가 기준일 이전까지 보유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재야 악재야 진짜 쉬운 황금알 공시. 두 번째, 공모사채 대 사모사채? 일단 사채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좀 안 좋게 들리네요. 사채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좀 들어봤죠. 사채,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네. 회사가 빚을 내는 거죠. 사채는 세 가지입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과거에는 이 구분됐던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같은 내용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고, 교환사채는 약간 교환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고요. 사채 발행이 결정됐다면 네. 발행 방식을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채 발행 방식에 따라서 호재와 악재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호재와 악재로 구분되는 유형은 공모 방식이냐, 사모 방식이냐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뭐가 호재예요? 네, 사모 방식의 전환사채 발행은 호재로 인식됩니다. 사모 방식은 50인 이하의 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인데 1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다. 1년 이후에 주식이 유통된다면 당장 주가가치 희석 요인을 저해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WI라는 종목인데요. 최초 공시한 이후에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후에 단기 급등을 하면서 10월 6일 신고가를 갱신한 바 있었습니다. 사모 방식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떴을 때 언제 매수를 하면 되나요? 여기는 한 가지 핵심 팁이 있어요.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라고 발표하면 플러스 알파 뭐가 필요하죠?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표했던 기업들은 이 다음에 계획상 자금 조달 가능성이 좀 크다. 자금 조달이 결정되면서 상승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납입 기대감. 납입이 된다면 납입일 이후에 이 자금이 신사업에 사용된 기간까지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공모 방식으로 사채를 발행하면 이건 악재인가요? 예, 그렇죠.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불특정 다수 누구나에게 발행하는 요건을 일반 공모 형식이라고 하는데 신주 유통이 빨라요. 공모 방식이기 때문에 납입일로부터 최소한 1개월에서 2개월, 3개월 안에 일정한 행사가액에 대한 시세 차익만 보장이 되면 바로 신주가 유통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량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악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최근 공시가 있었습니다. 2022년 5월이었어요. CJ CGV는요, 공모 방식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 납입일 대비 무려 주가가 25% 하락했습니다. 사채 공시가 났을 때 좀 네.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나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정한 행사가액을 상회하게 되면 투자자는 뭘 하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하죠. 이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주식이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발행 주식 전체 총수의 5%에 해당되는 수준이라면 주가 가치 희석의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단기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시의 달인 변영인 고수님과 황금알을 낳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야 악재야 진짜 쉬운 황금알 공시. 세 번째,
확정 조회 공시 대 미확정 조회 공시. 뉴스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관련된 사항들이 부각이 됐어요. A 회사가 우리 회사 금강에 투자를 합니다. 발표가 났는데 한국거래소가 지금 A 회사 금강 사업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조회 공시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신규 사업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미확정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가 있죠? 기대감은 계속 남아있죠. 자,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해서 남아갈 수 있고 어떠한 신규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규모, 어떠한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재공시 기한까지 우리가 기대감을 수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확정 공시의 최근 사례가 좋습니다. 그냥은 2022년 10월 콩고 리튬 강산 개발에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10월 14일 미확정 공시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조회 공시 요구 당일에 상한가를 좀 기록했는데 조회 공시 답변일로부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앵커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좀 배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제가 좀 질문 드릴 텐데 미확정 공시는 반드시 어떤 포인트를 꼭 알아야 되죠? 재공시 하는 정답입니다. 기간. 네, 미확정 공시는 반드시 재공시 기한을 꼭 체크하자. 재공시 기한은 통상적으로 좀 1개월 단위입니다. 1개월 이후에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좀 수반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가의 상승 탄력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것이죠. 그럼 교수님, 미확정 답변은 호재로 작용한다고 하셨는데 네. 확정 답변은 악재예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정사항 하에서는 기대감을 수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 공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세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데 반대로 이런 케이스가 아니다. 기대감을 수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먼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막상 회사가 전면적인 사항들을 부인하거나 사실무근이라고 발표를 했다면 이런 기대감이 퇴색되면서 당연히 주가 좀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 맥널티 모 매체에서 최대 주주 지분 53.5%의 지분 매각을 좀 결정한 바 있었는데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좀 이야기한 이후에 상승? 8월 30일 상한가 터치하고 난 이후에 15.5%까지 상승 마감했었는데 그 다음날 급락하면서 5,600원까지 급락했어요. 경영주체 변경 기대감이 수반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실망 매물로 작용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된 것입니다. 호재야 악재야 진짜 쉬운 황금알 공시. 네 번째, 인적 분할 대 물적 분할. 분할, 회사를 쪼개요. 쪼갠다. 하나의 회사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 분할의 방법에 따라서 호재와 악재로 구분됩니다. 그럼 어떤 게 호재예요? 인적 분할인데요. 인적 분할, 주주가 분할 회사의 지분을 갖는다. 신선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배정받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훼손된다. 즉 가치의 변동이 없다. 그래서 호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에코프로의 사례를 좀 볼 텐데요. 당시에 에코프로의 환경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했는데 분할회사의 신주를 지급받게 됐고 이에 따른 어떤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2021년도 5월에 분할이 최종 완료가 됐는데 15만 7천원대까지 급등한 것입니다. 물론 에코프로 BM의 성장성에 따른 주가 상승 부분도 있었지만 에코프로 HN의 어떤 기대감도 좀 반영됐다. 신설법인의 분할 상장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판단됐던 곳입니다. 두 번째는 물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은 분할 회사의 지분을 모두 회사가 갖게 되는 건데 회사가 지분을 다 가져가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가치, 투자 가치가 다소 훼손될 수 있다라 어떤 우려감들이 알맹이를 빼가는 듯한 느낌. 그렇죠. 내가 투자한 회사는 이 알짜 사업인데 이 부분이 분사가 돼서 나는 간접 투자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 투자 가치가 훼손됐다. 자, 이 관점 때문에 우려감으로 작용되는 악재입니다.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좀 알고 있던 사례, LG화학이죠. 당시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했죠. 이 당시에 이 투자자의 굉장히 좀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나는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알짜 기업을 빼돌렸다. 네.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 자, 이제 많은 어떤 이 주주들의 어떤 분노가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후에 2022년 1월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급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겠네요. 물적 분할 안에서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죠. 물적 분할이라고 해서 모두 다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적 분할의 사업 부분의 요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핵심 사업 부분은 물적 분할한다. 당연히 악재죠. 그런데 부실 사업, 적자를 기록하는 사업을 떼어내서 중단하거나 아니면 매각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물적 분할 우려감은 없었습니다. 네, 공시의 달인 변영인 고수님과 함께 황금알을 낳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